네, 오늘 궂은 날씨에도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네요. 발표 자료가 둘째 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AI를 때 가지고서 한 번쯤은 밤새워 고민도 해보시고 AI한테 뒤통수도 맞아보신 동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AI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시행착오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볼게요. AI 앞에도 잠깐 발표 들으셨겠지만 참 옆집 아들내미 같은 게, 옆집 아들내미는 벌써 이불도 개고 논문도 쓴다는데 우리 집 아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데이터도 못 뽑아내고. 지금 기업들이 당면에 있는 현실은 이래요. 바깥에서는 막 AI가 로봇 막 날아다니고 막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 내에 우리 현업들이 쓸만한 AI 에이전트는 뭐가 있어? 라고 하게 되면 마땅한 아이템도 없고, 실제로 지금 파이럿이라든가 구축 많이 해보셨겠지만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기업 업무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AI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겪었던 경험담과 고민을 좀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저희는 논문을 쓰는 AI까지도 필요 없어요. 지금 실제 업무하시는 업무 담당자분들은 이미 PPT를 만들거나 간단한 문서 작업 같은 것들은 뭐 제미나이라든가 GPT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업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주문, 생산, 판매에 대한 업무들이에요. 근데 아직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AI를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데이터는 다 시스템에 들어가서 엑셀로 내려받아. 그 내려받은 데이터를 갖고 자기가 막 지지고 볶고해가지고 PPT 만들고 예쁘게 디자인할 때만 제미나이한테 도움을 받고 있는 이러한 실정. 그러니까 요즘에 AI가 대세고 막 AI하고 다 한다는데, 너는 왜 이거 밤에 새워서 엑셀 갖고 쪼물딱쪼물딱 하고 있니? 할 얘기가 없죠. 그럼 이 담당자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AI를 잘 활용을 하지 못해서 그러느냐? 아니야. 오히려 이런 담당자분들은 기업 내에서 굉장히 우수한 인재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할 줄 알고 분석할 줄 알고 제안할 줄 아는 담당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AI에 적용해서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이게 기업 내에 ERP, CRM 이런 DB에 붙이려고 하니까 일단 보안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제미나 이런 거 못 써. 내부에다가 GPU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라마, 미스트랄, 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GPT, OSS 이런 걸 가지고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걔네들은 지능 수준이 처참해요. 제미나이가 대학생 수준의 지능, 논문을 쓸 줄 안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H100, H200 한 장에다 돌리는 이러한 LLM들은 거의 뭐 유치원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걔를 어떻게 해서 똑똑하게 시킬 거냐? 이것도 또 문제가 되고, 그것도 문제가 되고, 기업 내에 시스템으로 해서 오픈이 되려고 하면 권한관리, 자원관리, 죽으면 안 되고 할루시네이션도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이러한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 내에서 기업 내에서 AI를 가지고 뭘 만든다? 쉽지 않은 얘기라는 거죠. 저도 많은 실패들을 실제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 거기다가 저 방금 얘기했던 현업 담당자가 AI를 갖고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저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자기만의 데이터 분석 노하우도 있고 전략도 있어요. 상무님이 막 뭐라고 해? 야, 1분기에 100억 한다며. 왜 80억밖에 안 됐어? 야,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왜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지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분석하는 단계가 녹록지 않아요. 계획 데이터, 실적 데이터 갖고 와서 매출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왜 차질이 발생했는지, 마진율이 문제인지, 제품별 판매 금액이 문제인지 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갖고 작업하는 것도 보면 원천 데이터 있고, 그거 갖고 피벗 테이블 만들어 놓고, 그거 갖고 또 표 만들어 놓고, 시트가 여러 개예요. 저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업무 난리지, 암묵지라고도 부를 수 있는 저것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AI를 갖고 자동화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 그래서 저의 실패 경험담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최근에 조금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두 가지만 오늘 짚고 넘어가자고요. 첫 번째는 어떻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엇을,
무엇을이 정말 중요해요. 무엇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제가 24년도에 GPT가 막 붐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야, 사람 말을 알아들어? 야, 그럼 얘한테 이렇게 시키면 되겠네. 굉장히 큰 판단 미스를 했어요. 25년도에 그것 때문에 진짜 고생 엄청 했습니다. 왜냐? 처음에는 AI한테 쿼리를 짜라고 시키려고 했어요. DB 데이터를 가져다가 분석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1번이거든요. 그래서 AI한테 테이블 정보 가르쳐주고 컬럼 정보 가르쳐주고 조인 정보 가르쳐주고 그러면 쿼리를 짜겠지? 쿼리 짤 수 있습니다. 짤 수 있는데 현업이 요구하는 쿼리를 짜야 되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제가 그렸던 그림은 AI가 쿼리 짜서 데이터 다 분석해가지고 그 결과 가지고서 저희 100억이 넘는데 목표가 80억밖에 못했던 이유가 이런 거고요. 그걸 가지고서 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전략까지 제시해 주길 바랬는데 택도 없는 얘기더만요. 택도 없는 얘기야. 일단 사용자가 요구하는 질의하는 SQL을 작성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렵고요. 그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서 얘가 우리 비즈니스 업무를 위해서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SQL을 가르치는 일부터 한번 보죠. 제가 저 SQL을 가르치는 일은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었어요. 왜냐면 명확한 룰과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조인 관계, 테이블명, 컬럼명을 주면은 SQL을 곧잘 짜거든요. 실제로 여기 클루드 사용하시는 분들 테이블 정보 주고서 쿼리 짜라고 하면 잘 짜잖아요. 그죠? 그래서 AI가 쿼리 정도는 되게 잘 짜는 거 아니야? 요즘 코딩 잘 짠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어떤 경우를 맞이했었냐면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현업 담당자가 우리 올해 매출 실적이 얼마야? 라고 질문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부서? 우리 본부? 우리 회사? 자, 사용자 전국에 유통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전국 지역마다 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담당자가 물어봤어요. 전주의 전주 실적 얼마야? 자, 여기서 전주는 뭘 의미할까요? 전주의 전주 실적이에요. 그러면 전전주 실적인가요? 지역이 전주인 곳의 전주 실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 내가 해보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한글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SQL을 못 짠다는 게 아니라 AI가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질문을 잘 이해하게끔 하려고 파인튜닝, 레그 학습, 하네스 기법, 오케스트레이션 에이전트 별의별 방법 다 써봤습니다.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왜 계획은 100억이었는데 80억밖에 못했어? 20억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서 달성률별로 영업 부서별로 어떻게 해서 데이터 보여줘. 자, 현업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현업도 이렇게 질문 못해요. 그렇게 질문할 줄 알면은 내가 그냥 SQL 짜고 말지. 현업한테 구체적인 질문을 잘하셔야지 답변이 잘 나옵니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영업사원 중에 임원분들 중에 그렇게 질문을 잘할 수 있는 임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두리뭉실한 말에서 어떤 의도인지를 파악해서 SQL 짜야 되는데 안 되더라. 그걸 가지고서 업무를 위해서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규명해서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야 되는데 업무를 모르더라. 여기에 대해서 25년도에 죽어라 고민하고 밤을 새봐서 뭘 해봤는데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해결 방안을 좀 얘기를 할 건데 저희가 또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막 연구소랑 어떤 회의를 하고 있었냐면 아니 지금 질문이 구매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구매 중인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인절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비트윈으로 갖고 와야 된다니까? 이런 회의를 하고 있었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 막 말도 안 되게 힘들어. 막 현업이 질문 뒤에다가 어떻게 단어를 갖다 붙이냐에 따라 가지고 SQL이 다르게 짜져야 되는데 너무 그래갖고 막 고민하고 내가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AI를 만들고 있는 건가? 국가대항전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게 한국어 사전을 만들고 있는 건가? 막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저희 대표님 얘기했어요. 야, 잘 생각해봐. 현업이 AI한테 질문을 왜 할까? 일을 해야 되는데 AI한테 질문을 왜 할까?
저희는 그때까지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정답률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질문해도 정답이 나와도 이렇게 질문해도 그 정답률에 굉장히 미친 듯이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고객한테도 정답률 80% 나옵니다. 90% 나옵니다. 근데 80% 90%다 무슨 의미예요? 100%가 아니면 어차피 의미도 없는 거. 근데 그거 한답 치고 굉장히 고민과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대표님이 갑자기 질문을 왜 할까라고 하는 원죄를 던지셨어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 방향을 잘못 잡았다. 어차피 현업이 자연어로 질문을 하는 목적은 기존 시스템에서 메뉴를 클릭하는 것보다는 쉽게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하는 게 1번 목표였고 2번 목표는 내가 지금 갑자기 매출이 저조해지고 있는데 최근 3개월 동안 어떤 제품이 안 팔리고 있는데 뭐가 궁금하니까 확인을 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 궁금해서 확인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최근 3개월 매출이 저조한 어떤 제품의 탑5를 뽑아서 남녀 성별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침착하게? 아, 이거 아니구나. 그냥 사용자는 매출 현황 어때? 라고 질문을 하면 AI가 매출 현황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들, 월별 매출, 제품별 매출, 부서별 매출 보여주고 그 데이터를 확인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야, 저 부서별 매출에서 부서별로 해서 제품별로는 어떻게 되는지도 추가로 보여줘. 그러면 또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 전에 정답률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했던 게 되게 한심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왜 그 전에는 어떤 복잡한 질문이든지 그냥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제미나이나 GPT를 갖고 우리 어플레이트를 하는 것도 아닌데 현업이 데이터를 찾아나갈 수 있게끔 인사이트를 발굴해낼 수 있게끔 근데 그거를 기존 시스템이나 보고서 개발 방식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질문이 짧아졌어요. AI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짧아지고 AI도 크게 고민 안 합니다. 왜냐면 어떤 실적을 보여줘라고 하게 되면 그 질문의 단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셀렉트, 회어, 프롬에 대한 조건들이 발생되지만 매출 현황 보여줘. 그러면 그냥 현황, 다양한 관점으로 거기서 전월 대비 관점으로 증감률 위주로 보여줘. 증감률 위주로. 질문이 짧아지고 훨씬 더 명확한 답변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좀 이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석 전략이나 노하우를 AI한테 조금 더 가르치면 그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더라. 그래서 요 뒤에 이제 그런 것들 상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시연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방향성하고 어떻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올해 초에 어떤 느낌을 받았었냐면 이게 자연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어 있구나. 왜냐면 지금 기업들이 생각하는 AI는 대부분 다 챗봇 형태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AI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서 그래, 네 알아서 해. 저녁에 배치작으로 네가 다 알아서 돌아서 대출 승인도 하고 안건 승인도 하고 해. 믿고 맡기고 시키실 수 있으세요?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질문하고 결과를 도출해주고 사람이 확인하고 승인하고 이런 식의 절차.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AI에 대한 전체적인 UI는 챗봇으로 가버리게 되는데 챗봇으로 가버리게 되니까 이 자연어에 우리가 지금 너무 꽂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시죠. 라이브로 좀 시연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타를 치거나 좀 버벅 해. 오타를 치거나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그래서 질문 자체를 러프하게 한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어차피 현업이 DB에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질문하기는 어렵다. 그냥 매출 실적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하면 DB에서 일단 첫 번째는 매출 금액 26년도 매출 실적은 얼마예요? 월별 추이는 어때요? 제품별 비중은 어때요? 지역별은 어때요? 그리고 거기 위해서 내가 필터링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으로 많이 개발했었어요. 그러니까 DB에 있는 데이터를 현업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 IT 개발자 불러다가 이런 화면도 만들어주시고요. 차트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뭐 해주시고요. 제가 금융권 예전에 정보기업 프로젝트 했었는데 화면을 2,500개를 만들더라고요. 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돼요, 화면을? 이거 현업들이 다 쓰긴 써요 했더니
나중에 뭘 요청할지 모르니까 미리 다 만들어놔야 된대. 그게 기존에 우리가 IT에서 해오던 개발 방식이에요. 자, 근데 매출 현황 보다가 지역별 매출이 좀 이상해. 지역별 매출 저게 맞다고? 야, 지역별 매출 비교해줘. 질문하면 또 이번에는 지역별 데이터 가져다가. 그리고 또 보다가 더 궁금한 게 있어. 그럼 여기에서 뭐 매출 금액이라든가 지역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궁금한 것들을 코파일럿 기능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데이터 관점별로 해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면 AI 그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상세 분석을 해준다거나 내용들을 가져다가 풀어줄 수 있겠죠. 뭐 이런 코파일럿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는 한번 다른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차트를 바꿔달라거나 뭐 한다거나. 기존에 이제 IT 개발자한테 요청했던, 또는 나 결산하고 마감해야 되니까 어떤 데이터 뽑아주세요라고 했던 것들을 AI가 대신 도와줄 수 있게끔 구성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닫고 한번 쿼리 한번 볼게요. 실제로 AI가 이제 쿼리를 짰고 우리 DB 기준을 맞춰가지고 이제 매출 금액하고 매출 단가, 제품 가져온 거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각각의 이 패널별로 SQL을 가지고서 지금 운영 중인 DB의 데이터를 실제로 가져온 것들이에요. 요거 이제 간단한 예제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요 결과가 마음에 든다고 하게 되면 뭐 다양한 또 분석들을 또 이 안에서도 상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챗봇이라고 하는 UI의 어떤 제가 지금 불합리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챗봇이 과연 사용자한테 더 편할까요? 우리가 GPT를 보고 따라하다 보니까 챗봇 형태로 보통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챗봇은 반대로 얘기하면 다 말로 쳐야 돼요. 막대 차트로 바꿔줘, 뭘로 바꿔. 그냥 클릭 한번 하면 될 거를 그거를 말로 친다는 것도 되게 어렵고, 내가 원하는 다양한 분석 관점이나 내용들을 A한테 말로 설명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데이터를 쉽게 추출해서 내가 분석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필요하면 AI한테 이 결과를 가지고 분석 리포트 작성해줘 라고 하게 되면은 앞에 지금 제품 매출 실적과 지역별 매출 실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가지고 요약한 리포트. 그래서 어떻고 이 앞에 다 분석했던 결과들이 있으니까 그걸 PDF나 엑셀 워드로 내려받을 수 있고, 맨 끝에 그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본인의 결론 및 제안, 지금 네트워크가 제일 잘 팔리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서를 가공하거나 편집할 수 있게 한번 닫아보고, 지금 보셨던 요 내용이 저희 내부에 지금 조그만한 게이밍용 그래픽 카드가 있는 GPU 장비가 한 대 있어요. 그래서 120B를 가지고 돌아가는 LLM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요 120B를 가지고서도 이런 형태의 데이터 분석들을 할 수 있다.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의 분석 노하우를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AI한테 온톨로지도 써봤고요, 하네스 기법도 써봤고요, 오케스트레이션 기법도 써봤고요. 자, 우리 기업은 매출 분석이라든가 계획 대비 실적 차질이 발생할 때 분석을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주입시켜 봤어요. 그리고 그 주입시킨 방식을 가지고서 AI가 결과값을 도출해 주길 바랬는데, 어떤 방식을 쓰든지 간에 할루시네이션이 발생됩니다. AI한테 온톨로지든 프롬프트든 컨텍스트 엔지니어를 가지고 또는 레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주고 추론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 라고 하게 되면 10번 중에 5번은 오락가락하는 결과를 내요.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AI는 명확한 주제 영역과 단어에 대해서는 100% 일관성 있는 답변을 기업은 기대를 해요. 그래야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존의 온톨로지라는 방식들은 실행시켜요. 온톨로지나 이런 방식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AI가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수행 전략 스텝과 그 스텝별 필요한 SQL을 작성해 놓고, 그러니까 일종의 AI한테 프로시저를 짜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검증하고 그 검증한 결과들을 맞춰서 실행하게끔. 그러니까 최초의 분석 전략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말로 해서 현업이 업무 관점을 쉽게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거를 그냥 그 말로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단계별 SQL, 파이썬 명령어 내용들을 명확하게 놓고 다음번부터 야, 매출 증가 제품을 분석해줘 라고 질문하면 그냥 이 스텝이 타게끔. 그러면 항상 100% 일관된 답변과 결과물들을 도출하겠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래서
이제 많이 실패를 하다가 몇 가지 깨달음을 얻었던 게, 첫째, 자연어라고 하는 것은 함정에 빠지지 말자. 자연어라고 하는 건 정말 무궁무진한 케이스와 경우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정답률 100%는 그 어떤 AI도 개런티 할 수가 없다. 둘째, 그리고 AI한테 다 시키지 말자. AI는 현업이 요구하는 또는 필요한 것들을 쉽게 제공해주고, 그 뒤부터는 현업이 선택하거나 분석하거나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100% 업무 자동화가 아니에요. 우리 직원이 한 100명 있는데 100명의 직원 중에 20명이 한 주에 한 두세 번 정도 데이터 분석을 해. 그래서 그 10명이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데이터 분석을 한다. 근데 그거를 2분, 3분으로 또는 5분으로 줄여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1년이 되고 5년이 되면 세이브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IT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계속 현업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마지막 이거만 하고 넘어갈 텐데, 현업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시스템 구축 재작년에 했잖아요. 근데 시스템 가면 볼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옷장에 옷이 많은데 입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저희 정보계 차세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데이터 분석 플랫폼 새롭게 구축해야 돼요. 아니, 뭔 놈의 시스템을 잘 만들어도, 비싼 돈 들여도 만드는데도 맨날 개비하고 다시 만들어. 이제 그런 반복적인 IT적인 개발, UI 개발, 이런 것들 하지 말자.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때그때 궁금할 때 데이터를 뽑아다가 분석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데이터 뽑아다가 분석하려고 시스템 구축하고 UI 개발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업무적인 관점에서 실제 담당자들이, 현업들이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자주, 얼마만큼 반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정말 AI를 갖고 100% 자동화 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반자동화 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반자동화 시킨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반자동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야 실패하지 않는 AI 과제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도 분명히 몇 분 정도는 AI 더럽게 못 알아듣네. 막 프롬프트에다가 절대 이렇게 답변하면 안 돼. 어떻게 되다 프롬프트에다가 지금 계속 그거 하면서 절대라고 했는데도 또 이렇게 나오네. 이거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야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다시 한번 우리 이제 GPT가 세상에 확 붐을 일으키고 벌써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겪어보셨을 거고 고민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좀 생각의 전환이라든가 발상의 전환 한번 해보죠. 우리가 자연어에 집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국가대항 AI를 만들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시 고민을 한번 해보고, 현업이 원하는 관점으로 AI를 구축하는 것을 한번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